존경하고 사랑하는 처인국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가 처인국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오세영입니다. 나라 안팎이 코로나19로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오세영은 처인구에서 유년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현재까지 고향인 처인구 모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처인에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정의가 물처럼 흐르고 공정과 자유가 들꽃처럼 피어난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땀 흘리는 사람들의 미래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원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선거에서 2번 경기도 도의원을 당선되어 처인구 목을 찾아오고 처인구 발전을 위해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처인구가 확실히 바뀝니다. 철도가 구축되고 도로가 개설, 정비되고 양질의 벤처기업이 들어오고 SK하이닉스가 본격 공사되는 등 처인 기반이 완성되면 도시와 농촌이 협업하는 멋진 처인이 될 것입니다. 처인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저 오세영에게 이제 더 큰 역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용인발전, 으뜸 처인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큰 길을 가는 기호 1번 오세영, 진정한 처인구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발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의원을 통해 그간 많은 경험을 했고, 야당의 도의원 시절 경기도 정부부처 예산 확보 등에 너무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처인이 처해 있는 도로교통, 철도 현장, 또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공원, 학교 설립 등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고향 처인 발전을 이제 더 이상 제자리에 걸음을 할 수 없다는 사명감과 처인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더 이상 처인 지역은 또 다른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일 잘하는 평범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어드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처인 지역 주민들께서 슬퍼하지 않고 또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저처럼 고생 많이 한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처인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해온 지역 일꾼이었습니다. 제대로 일한 일도 안 하고 국정만 발목 잡는 보수당의 폐해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문재인 정부 성공적인 완수와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에서 조속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아픔을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민생 파탄, 전쟁 위까지 점철되었던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태양할 것인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여부가 이번 총선에서 판가름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희망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한 정부, 힘있는 집권 여당으로 대한민국과 용인시 처인 지역을 발전시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오세영도 처인 주민의 염원과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시급한 현안 문제부터 국비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약속을 꼭 지키는 세일즈맨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인은 동서간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처인구를 처진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 동안 이 지역 국회의원과 전임 시장이 처인 지역을 소외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불균형은 학교 문제입니다. 수정초, 배감의 수정초, 백봉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면 학교 설립이 필수적인데 도시계획 허가 및 학교 설립 시 규정이 달라서 도시개발 형태의 기준보다는 지구단위 계획의 허가에 집중하다 보니 학교 등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대표적 불균형입니다. 두 번째 불균형은 도로망인데요. 물류단지 및 기타 산업 개발을 사전에 주민의 의견, 공청회 등이 늘 허술했고 도로교통 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히 추진한 게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용인만이 물류센터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땅은 넓은데 오폐수 처리 기준이 낮다. 그래서 아파트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오폐수 처리 용량 기준을 한강유역청장 및 용인시, 경기도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물류센터, 창고 등은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이 큰 원인이고 이런 것들이 용인 발전의 대표적인 태형적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서 제시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구단위 계획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역북초등학교 부분 그리고 지금 그 남사 초등학교가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 성산초등학교가 1000명이 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배감의 백봉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는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대단히 많이 이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지구단위 계획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더욱 이제 그런 게 많은데요. 아무쪼록 그 균형 발전이 되려면 학교 문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한강유역청과의 협의에서 이제 관련 정비를 통해서 오폐수 용량 기준을 확대 또는 강화하는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환경법 등 물류센터, 학교 설립 등은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한 인허가 사항이 되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류센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학교 설립이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처인구에서 제대로 개발 또한 보완돼야 되는 조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분별한 물류센터 개발 등이 제한되고 지역 불균형이 발전되는 요소가 하루빨리 해소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자족 도시를 위해서는 도로망, 철도망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내세우는 공약은 모두가 실현 가능한 것만 엄선했고 주민의 의견과 저의 소신을 종합해서 정했기 때문에 무엇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공약이 없습니다. 핵심 공약과 제1호 공약은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교통, 도로,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면 경제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예산 확보는 집권 여당과 현 정부 각 부처와의 소통이 긴밀히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야만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그동안에 교통 문제를 주요 핵심 현안이라고 꼽았는데 저는 그래서 교통 문제의 해결을 1공약으로 내세울 거라고 판단했는데 네네. 경제자족도시를 1번 공약으로 내놓으셔서 네네. 그걸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1번 공약, 2번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측면에서 교육 또한 교통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자족도시는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러니까 교통도 들어가고 교육도 들어가고 복지도 들어가고 그런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5만 개의 첫째 목표는 중장기적인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부터 1계란이 완료쯤 되면 15,000개의 일자리와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산업단지의 협력업체 입주와 중소벤처기업의 유치가 되어 정규직 채용만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특례시를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공공기관 채용, 그다음에 증가된 이제 이관 업무 수행 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설립이 이제 되어 공공일자리가 창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복주택 1만 호 공급은 이제 최근에 발표했죠. 남동 지역에 83만 평방미터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이제 4,500세대의 공동주택이 이제 들어서는 공급 촉진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용인시는 이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 촉진 지역으로 지정하여 LH가 담당합니다. 또한 이제 항공대 이전이 되게 되면 대체부지 용역이 완료돼서 이전에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신혼부부, 청년, 그다음에 서민, 어르신, 여성 가장,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만 호 달성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불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 단지 이 부분이 있는데요. 처인이 지금 물류 단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나눠져 있어요. 기존에 있던 분들, 뭐 이장님들, 부회장님들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주해 오신 분들이 이제 용인에서 정주 여건이 좋은 처인에서 살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물류단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부분의 법안을 만들고 싶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인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처인에 대한 관련된 어떤 법안 이런 부분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꼭 만들어서 또한 저는 알파고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법안 그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을 저는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 이전은 뭐 국회의원, 시장 되시는 분들이 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나름대로 국방부의 항공 관련된 쪽에 진행은 잘 되는 걸로 있는데 이전 확정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정찬민 후보께서는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백군기 시장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어느 정도의 협조는 받고 있는데 대체지가 가장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그 용역 이런 부분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체지라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용인시에서 충분히 저는 지금 전대리 쪽에 있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전을 요청을 하고 계시고 백군기 시장 그다음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최소한에 빨리 당길 수 있어서 우리 지역 포구급이 이제 관광 도시로 부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 재임시 이제 허가를 해준 3가 2지구 현대 1스테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아직 이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민원이 무엇이며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3가 2지고요? 네네. 3가 2지 현대 어디죠? 헬스테이 그 역삼동 옆에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막 그 시청 맞은편에 있는 전에 예. 그거 자세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건 이미 저 전부터 도시시설 그 결정이 돼서 추진해 오다가 그 회사 경제난에 봉착해서 한동안 멈춰서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허가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저 시장을 이제 솔텐 지가 뭐 거의 2년이 다 돼가니까 지금 변동상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과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면 2016년 이제 11월에 3가 2지구 1스테이 38층 아파트 건립에 대해 이제 당시 인허가 과정에 환경 영향 평가 중에서 이제 3가 초등학교 일조권 시뮬레이션이 누락되거나 이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이제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불만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좀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그 깊이 그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런 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전 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사물류센터 추진 현황 보고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사물류센터에서 보게 되면 정찬민 전 시장님은 남사면수 인근에 들어선 지사물류센터 인허가에 자신과 이제 관계가 없다고 밝히시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추진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착공 신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남사물류센터 추진 현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간 추진 경위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14년 이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님 재임 시절에 이 부분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흉내지 안 나시면 잘 되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 차이가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좀 빠져 있어서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요. 네. 담당 공무원한테 또 담당 과에 직접 지휘하는 게 제일 좋겠고. 네, 아시다시피 처인구는 이제 용인의 79.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 읍, 4개 면,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균형 발전이 안 된 것처럼 처인도 동서균형 발전이 안 됐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처럼 도시의 읍면동의 격차도 심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는 용인, 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해야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보존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흥수지가 개발의 시대였다면 저희는 개발과 보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산이 많고 냇가가 있는 처인은 보존의 가치를 높이면서 그리고 정주 여건, 삶의 질의 향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착민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와 계시는, 그러니까 용인 시민이 다죠. 처인 구민이 함께 더불어서 사는 용인, 처인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찬민 후보께서 용인 터미널 이제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는데 시장 끝나실 때쯤 재선 때도 아마 그 공약을 하셨고 지금도 터미널 관련된 쪽으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미 지금 백군기 시장이 되면서 터미널에 타당성이 없다고 이제 폐기된 사안인데 이제 공약으로 하시면서 계속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십니다. 저도 터미널 지금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백군기 시장께서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 터미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시장과의 공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터미널 관련된 쪽은 지금 시내버스로 가고 그 다음에 여건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원삼, 배감, 양지 쪽으로 이제 동부권에 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종합터미널 부분, 버스 공용터미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터미널을 공설운동장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걸 다시 한번 여쭤보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폐기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타당적 PC 결과에서 계속 적자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600억에서 700억 적자인데 이렇게 계속 공약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농촌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 특히 용인에서도 이제 처인구가 도농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4개 면, 3개 읍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사 이동, 그리고 이제 모현 토고, 그 다음에 양지 배감 원삼 쪽으로 이제 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관련된 쪽 공약은 저희 민주연구원에서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 나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대접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근데 농업이 살아야 국가 근본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불어민주당은 농촌, 또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세제라든 그런 거를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모현포곡에 있는 시설체도, 그 다음에 남사 순지마을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화예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로 그리고 지원 확대를 통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특례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 그 다음에 고양, 창원, 그리고 이제 우리 용인이 있습니다. 4개 시가 이제 100만이 넘어서 아까 존경한 정찬민 후보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경기도에 있는 부천이라든가 화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특례시로 지정이 돼야 우리 용인시가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 수원시, 그 다음에 용인, 고양, 창원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에서 21대로 들어가서 등원하게 되면 용인시 특례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시간 3분입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죠? 저는 오늘 저와 토론해 주신 정찬민 후보, 개인적으로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오세영은 난 사람 절대 아닙니다. 투벅투벅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은폐하는 일 제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은폐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말로 표장하지 않는 정치하려고 한다면 전 애초부터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저 오세영은 주민이 뽑아준 영광으로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되어 정직한 정치하겠습니다. 섬기는 정치하겠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정치로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향 처인이 비옥한 흙이 될 수 있도록 너무 거칠지 않고 너무 단단하지 않고 적당한 물기와 거름을 갖춘 생명력이 있는 토양으로 이 땅에 필요로 하는 좋은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열매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길에 급하지 않고 명품 용인, 으뜸 초인이 될 수 있도록 더 줄기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에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일에 오세영이 앞장서겠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와 4월 15일 귀중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처인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처인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세영 꼭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